저는 금년 초에 그 시골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그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경계 지역에 우리 중마고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집을 좀 조금 넓히겠다고 좀 땅을 팔으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땅을 팔게 돼가지고 그 이제 팔은 금액을 형제들이 조금씩 나눠갖고 절반 이상은 이제 제가 장남이고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책갈피에 잘 이렇게 꽂아놓고 숨겨놨는데 언젠가 자꾸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가끔 생각나면 이제 붙여보고 어디다 꽂았는지 이제 또 헷갈릴 정도가 됐고 또 이제 급기야는 이제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하다가 원래 집사람이 이제 내 방은 이제 뭐 청소만 하고 이것저것 건들지 않는데 그 비통장에 들켜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좀 쓰려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비통장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어느 날 조용히 이제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예감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살았느냐 불신을 갖게 됐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금년 12월 달에 제가 이제 퇴직을 하는데 남들은 제2의 인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자리를 구하고 그러는데 좀 많이 좀 시간을 소모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신뢰가 집사람하고의 신뢰가 깨졌으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집사람하고의 신뢰를 이제 좀 쌓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하고 또 제 자신 개인적으로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판단이 옳은 것인지 또 이후에 3개월 후에는 내가 어떤 일을 나한테 맡겨준다고 하면은 아주 정열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 취미 생활에 맞는 그런 그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싶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하고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이따 끝나면 개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념 촬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올바른 판단하고 있는 건지 소개는 합니다. 네, 그거 아주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우리가 지금 비자금 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는 집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비자금을 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대화를 잘 해야 돼요. 3개월이 아니라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고 3개월 노력하는 것이 30년을 더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빠개질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통장 때문에 신뢰가 깨졌겠느냐? 신뢰가 깨진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통장이 발견됐느냐? 자,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뢰가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통장이 발견된 거냐? 이 통장이 발견됨으로써 너희들은 비로소 여기서부터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느냐? 어떤 걸까요? 그렇지? 전자예요. 누적된 결과로 더 가면 너희들 쪽박 난다. 그러니까 이 통장을 발견을 한 사람은 반드시 뭔 얘기를 하게 돼 있냐면 신뢰가 있었다면 그것을 문제가 안 삼아요. 그 자리에 놓고 그냥 말지 문제가 삼아질 일이 없어요.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미 신뢰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깨져 있는 증거가 이제 생긴 거죠. 너 딴 살림 차리려고 너 요따위 짓을 해? 응? 그런데 내가 지금 너는 이렇게 모아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콩나물 깎으려고 가서 안달복달하고 내가 이랬어? 하면서 이제 내 거를 쫙
반출해 보니까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억울하고 이제 짜증나고 이제 화가 나지 상대에 대해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하냐? 요 발견은 그동안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았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요것도 또한 방치하면 이제 틈이 지금 이게 발견됐다라는 것은 아직 헤어질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너희들은 갈라서야 된다. 요 지경까지 온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러면 발견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신뢰가 됐으면 이 돈을 정말로 우리가 잘 같이 내 뜻도 반영돼서 잘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우리가 그런 신뢰가 가득한데 그 돈을 내가 혼자 거기다 꼼쳐놨을까? 그래요? 그 신뢰가 없으니까 꼼쳐놨잖아. 응? 그러니까 너 지금 나 못 믿고 뭔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 너 못 믿어. 딱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너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놨어. 근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응? 그러니까 요 발견을 계기로 내가 반성하니까 그 돈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랑 같이 이제 같이 사실은 내가 혼자 쓰려는 것도 아니고 퇴직하고 나서 같이 내가 깜짝 쇼도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내가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다. 그리고 관리 당신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딱 한 푼도 안 줘도 내가 간여치 않을 테니까 당신이 하시고 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를 하고 넘어가면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마. 그렇게 해서 서로가 오케이가 되면 지금부터 상처가 아물까요? 더 덧날까요? 응? 아물겠죠? 왜? 외과 수술 했잖아요. 종기가 났는데 아니라고 자꾸 만져대고 하면 이게 덧나요? 어떻게 돼요? 덧나서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배를 갈라서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데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진짜로 내가 상대를 왜 신뢰하지 못하게 됐는가? 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만큼 상대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 갖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갖추는 노력을 3개월, 1년, 3년 하는 노력을 해야지 너하고 할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나 못난 반성을 하고 내가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내 언과 행으로서 상대에게 보여줄 때 이것은 스스로 해결된다. 근데 해결하려고 실력은 갖추지 못한 게 계속 대화를 하면 삑사리가 난다. 그나마도 있던 신뢰의 끈마저도 내가 건드려서 전부 잘라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일단 입을 닫아라. 입을 열면 손해다. 그리고 입을 열을 때는 조금 아까처럼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 문제를 딱 내가 내 잘못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면 그 돈 다 내놔. 그러면 다 줘라. 아까워할 거 없다. 왜? 부인이 그거 갖다 어디다 쓸 거냔 말이에요. 그 치마폭에다 넣고서 가서 바람 피고 다닐 거냐? 아니라니까요. 다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부인이니까 그냥 다 줘요. 그렇게 하고 내가 100일은 내가 이렇게 노력할게. 내 노력하는 요거를 보고 당신이 좀 다시 나하고 뜻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반성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를 퀘스천 마크. 나에게 이런 일들이 저 사람하고 지금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지금 뜻이 맞아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의논해도 거리낌이 없고 어긋남이 없어야 될 이런 사이에 어찌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지금 칸막이를 쳐가지고 둘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실력의 소유자가 됐을까? 요것을 내가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것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해나가면 이거는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다면 이미 해결점을 찾아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무엇을 그러면 공부해야 됩니까? 인터넷에 가서 두드려 보세요. 인터넷에 가서 그렇게 해서 하면 하루에 5분 내지 10분 정도를 쫙 앉아서 내가 반성을 하고 명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하루에 그 10분 정도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착착착착착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 속에 부인하고 관계에서 걸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오래도 안 떠올라요. 착착착착 지나간다니까. 그거를 탁탁탁탁 잡아서 그걸 키워드로 유튜브 가서 쳐서 그런 것들을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일할 생각 마세요. 뭐 6개월도 안 남았다니 뭔 일을 해. 그런 공부는 하세요. 퇴직을 지금 6개월 안 남은 분들은 여기는 한 10%만 하면 돼요. 여기 일은.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막 많이 했으니까 원래는 30% 정도는 해야 되는데 10% 해도 내가 다 받으리라고 할 테니까 10%만 신경 쓰고 90%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잡아가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요게 사례가 그쪽 사례라 그렇지 지금 요게 모든 문제에 똑같은 거예요. 상대와 내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 오류의 소재가 1%라도 더 있다. 요 사람이 내가 1차 책임자예요. 응? 49대 51이다. 51% 있는 사람이 1차 책임자로서 70%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곧 49%인 사람은 30%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70% 책임은 지가 다 지느냐? 아니에요. 요건 행위자로서 자기를 갖추지 못해서 한 책임이 자기 책임이 40%가 있고 그 주위 환경 어떤 이 사회 구조 시스템 요거에 대한 공동 책임이 30%가 있어요. 요 40%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또 이 주변에서 이런 정확한 가르침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내가 성장했으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일어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조직에서는 상사들인 거예요. 상사가 그 밑에 부하 직원을 이렇게 성장시켰어야 되는데 그 성장시키지 못한 그 책임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직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1%라도 있으면 일단 내 책임을 그대로 인정해라. 인정을 하고 상대와 그때 합의를 해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상대와 합의가 1대1로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경찰은 어떤 존재냐면 요 다투는 쌍방 간에 내가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는 거간꾼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쪽의 책임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연법적으로 보면 30%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해자한테 30% 책임이 있다고 잘못 얘기해 놓으면 배랑 맞아요, 안 맞아요? 배랑 맞죠? 그러니까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해자도 70% 다 책임이 있다고 하면 요 놈도 억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회의 책임이 30%가 있고 네 책임이 이렇게 40%가 있는데 너는 요만한 것 때문에 너는 이렇게 잘못해서 요 정도 벌은 받아야 된다. 요거 동의하느냐? 그러면 이 친구는 70% 책임이 아니고 40%의 책임으로 자기가 들어와서 하니까 요거는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를 말로 내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요 원리를 안다면 요걸 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을 연구를 해보는 거죠. 피해자 조사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특성에 대한 것들을 쫙 잡아내서 이런 것들을 사회에다 내줘야 이제 피해자 될 사람들이 이런 것들 정보를 받아서 습득함으로써 그런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들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방시켜주는 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피해자를 연구하는 거지. 지금 피해당한 그 사람한테 뭐라 해가지고 너도 책임 있는데 뭐 큰 소리야 하고 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든 가해를 한 사람이든 요거는 지금 사회에 어떤 사고의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거니까 요 세트를 통해서 나머지 여기에 연결돼 있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은 요거를 거간하는 경찰관의 몫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정보를 주면 어느 때인가부터는 우리 경찰관들을 국민들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겠죠? 왜? 내가 내놓은 정보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도움받으러 누구를 찾아와요? 요 정보를 내놓은 사람을 찾아오죠.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내놓든 녹음을 해서 내가 인터넷에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다 내놓든 책을 써서 내놓든 내 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로부터 나는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된다. 요렇게 해서 내가 퇴직 후의 인생을 정해가면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떠받들어져서 나는 평생을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또 나이 들어가지고 어딜 들어간다는 게 어디를 30년간 지금 노예생활 했으면 되지 뭘 또 어디 가서 노예를 하려고 또 들어간다는 게 그래. 그러니까 내일은 노예생활 속에서는 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경찰이라고 하는 데에서 돈 벌어 먹고 살려는 게 아니고 이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갖춤을 갖추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거리를 다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신고자도 주지요. 어떤 범인들도 주죠.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라고. 그래서 네 컨텐츠 내놓으라고. 그래서 요 내 컨텐츠를 내놓고 사회에 나가면 나는 이 컨텐츠 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요 사람들은 또 내 연구 자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연구를 하면 내 요 컨텐츠가 더 질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또 연구한 만큼 또 그 자리로 올라가서 요 질량의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공부해가면서 펼쳐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래? 남의 밑에 가서 그래 일을 하고 그러려고 한다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이해되셔요? 이제 그래서 어디 남 밑에 가서 이렇게 일하려 하지 말고 퇴직하면 한 3년 정도는 원래 퇴직 3년 전에 첫 해는 70%는 여기서 일을 하고 30%는 내가 지금 가서 뭔가를 해야 될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 교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같이 공유를 해서 그쪽의 사람들과 그 교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2년차 들어가서는 50%를 그쪽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그쪽에 내가 또 일도 봐주고 같이 프로젝트에 같이 좀씩 참여도 해주고 또 뒷바라지도 해서 이쪽에 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쓸모 있는 게 있으면 요걸 갖다가 또 써서 또 같이 해주고 그래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해에는 70%를 바깥에 에너지를 바깥에다가 쓰고 30%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퇴직을 딱 하면 그 자리 가서 내가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 조직하고 사회 조직하고 서로 윈윈이 되는데 내가 가서 그 일 한다고 경찰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할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듯이 너도 그 길을 밟아서 사회로 와서 사회에 오면 또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사회에 있는 내 도움을 또 네가 받아야 되는 요렇게 연결이 돼야지. 응? 뒤를 봐주고 대가를 받는 이거는 조폭들이나 하는 일이지 어찌 그래 사람이 할 일인가?
그건 짐승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3년은 그런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사모님하고 또 그렇게 다녀가면서 또 좀 이렇게 신뢰도 좀 얻고 좀 알랑방구도 좀 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그런데 계속 사모님 위하는 거라고 붙어 있으면 100일도 안 돼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일 놀아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놀아줘야 되느냐고. 이제 너 혼자 좀 가서 놀아라. 제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펴가면서 응? 사모님이 혼자 나가려고 하면 혼자 가게 두고 나는 집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같이 나가달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따지지 말고 같이 나가달라고 하면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따지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방 빨리 챙겨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고양이 먼저 챙기라는 거 아니에요? 개하고 응? 개는 들고 가고 사람 버리고 가니까 그 개부터 챙기라는 거 아니야. 개를 내가 안고 가면 이 개 때문에 나를 못 버린다잖아. 그 세태가가 웃기는 것 같아도 상대한테 필요한 사람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내가 개만 또 못하니까 개한테라도 의지해서 살아남으면서 이제 개는 놓고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게 되고 내가 없으면 또 자기가 사는데 불편하게끔 내가 신뢰를 쌓아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헤어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3년간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사회에다가는 내가 40년간 경찰 생활을 했으면 반드시 이 사회에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막 배락치기로 막 100명, 200명 하려 하지 말고 1년에 가서 1명이 생겼다 그런다면 또 다른 1명이 생기는 데는 1년이 걸릴 것이냐? 아니에요. 배가의 법칙에 의해서 6개월도 안 걸려서 이게 1명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1명이 더 생기면 이게 3개월도 안 돼서 2명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왜? 에너지 질량의 법칙은 배가의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바르게 이끌면 요 두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연에서는.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을 이끄는데 시간이 2배로 길어질 거냐? 아니에요. 시간은 또 2배로 배가수로 짧아져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한 뜸 한 뜸 가면 최고 빠른데 한 방에 가서 그냥 내가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가 가서 빌붙어야지. 사람 많은 데 가서. 근데 질량 없는 사람이 가서 빌붙으려고 해봐야 사기밖에 안 당한다.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좀 두렵고 힘들더라도 3년은 좀 견뎌봐라. 그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요 대화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절대 외로운 법이 없으니까 가족들하고 관계 회복을 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은 그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요거를 기회로 잘 활용해서 그렇게 성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해되셨어요? 비자금이 얼마나 궁금해요. 응? 비자금 걸린 거. 그걸 뭐하러 물어봐. 프라이버시. 산을 팔았다 그래가지고. 비자금이 2천만 원. 그 사모님한테 딱 주면 맞는 돈이요. 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받는다고. 그게 쌓기 위해서 문자도 좀 보내고 뭐.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가 그거를 너를 못 믿어서 그랬다는 걸 시인 안 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변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야 상대는 그러면 그 돈 뺏으려고 짜증낸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단돈 10원도 안 받아요.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응? 사실 내가 너 못 믿었다. 나 혼자 이거 뚱쳐먹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상대방 속을 시원하게 해줘야지. 근데 내가 생각을 고쳐먹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신이 써야 되는 게 맞다. 이게
결국 내 돈도 아니고 당신 돈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건데 형제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남아서 아직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거 당신이 발견한 거 보니까 이건 당신 거다. 그리고 어떻게든 써라. 그러면 이제 받아. 내가 지금 아직 뭔가 찜찜한 거야. 저 다 뺏기면 안 되는데. 뭐. 사모님은 절대 혼자 안 써요. 우리나 갖다 혼자 갖다 다 파먹지. 또 다른 분.